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진행을 맡은 장혜리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프닝벨 2부 진행해 볼 텐데요. 함께 이 시간을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함께 누굴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전문가 중에 전문가, 최동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요즘에 고무주 청약 시장에 좀 이상한 기운이 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기업 공개 공모 청약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상장 이후에 네. 이제 좀 뭐 이렇게 기대 이하의 성적도 나오고 또 이제 IPO 준비 기업에 좀 불안감이 돌고 있다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 들어보셨나요? 일단은 이제 공모주 시장은 전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 형성할 때는 그 바이어스 마켓이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공개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일단은 이제 증시가 화랑이 되면서 이제 바이어스 마켓에서 이제 셀러스 마켓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셀러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이제 자금을 이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증권사 IB 본부가 이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이제 달라고 수주를 하고 그러면 가장 큰 팩터가 뭐냐면 얼마나 공모가를 높게 해주냐가 이제 그 키포인트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높은 공모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현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 가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부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모가가 지금도 많이 낮게 하면은 공모주 시장이 이렇게 나빠질 수가 없는데 공모가 자체를 이제 높이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피어 그룹이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멀티플라이즈 배수를 하는데 그 자체를 이제 높이는 기업을 증권사를 상대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가 공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공모가가 올라간다는 자체는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경쟁적으로 뭐 증권사 IB 본부가 아마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마 그걸 땄을 거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러한 어떤 지금 계속 휴유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공모가를 좀 낮추면 제가 볼 때는 다시 공모주 시장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오프닝벨 2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증시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 상승한 3,159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0.09% 빨간불 켜내면서 963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외국인들 68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들 금융투자 쪽에서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3,228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들은 2,6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130억 원, 기관이 7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17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25% 소폭 상승폭 지켜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대까지 탄력 붙여내고 있고요. LG화학도 1.4%, 삼성바이오로직스 2.75%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가 0.87%, 오늘은 카카오가 2%대 가까운 탄력 붙여내고 있고요. 현대차가 1.98%, 삼성 SDI도 함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나 셀트리온 삼형제들 지금 계속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펄어비스가 3%가 넘는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게임즈도 0.2%, 코프로비엠도 함께 1.3%대 탄력 붙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SK머티리얼즈가 1.7%, CJENM도 1.26%까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반면에 HLB가 0.31%, 스튜디오 드래곤도 0.2%대 소폭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천리가 2.2%, 경동 도시가스가 2.7%대, 서울가스가 23%대까지 탄력을 많이 키워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만 소폭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산가스가 6%, GS가 지금 3.5%대에서 대성홀딩스와 엑스코홀딩스도 함께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도시가스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살펴볼까요? 한네트가 1.2%, 로지시스 9%, KCT가 6%대까지 탄력을 붙여내고 있고요. KCS는 1.84%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스24와 한국금융지주가 3%대 강세 흐름, 여기에 카카오도 2%, KB금융도 0.69% 강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넷마블과 드림시큐리티도 함께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유주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SK이노베이션 2%대, 흥구석유가 4%대 강세 흐름, 여기에 중앙에너비스가 5%, S오일도 2.46%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GS다 3%, 이원도 0.81% 소폭 상승하면서 LPG, 정유주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도시가스, 정유주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카카오뱅크 관련주와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랜만에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유가가 거의 2년 만에 거의 이제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정유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펄어비스라든가 이제 컴투스도 지금 서머너스워가 이제 예상보다 좀 좋은 거 반응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컴투스도 이제 오랜만에 또 목표가도 올리면서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역시 지금 우리 조해철주들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뭐 네. 조선이라든가 해운이든가 철강, 그래서 철강이 좀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이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에는 뭐 미국 증시, 뭐 일본 네. 상위 증시 눈치를 봤는데 또 요새는 뭐 또 대만 증시도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이제 그렇죠. 상황이 되는데, 아마 대만 증시는 이제 10시부터 개장이 됐으니까 대충 대만 증시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보면 뭐 주가가 뭐 상승하라고 반복하다 봤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그 환율이 많이 그 원화가 이게 절하가 됐죠. 그러니까 달러가 좀 강세가 되면서 지금 환율도 또 보니까 1,135원대 이상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기술주들이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 흐름 자체는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외국인들도 이번에 이제 6월에 만기되는 선물이나 옵션 이제 동시 이제 만기일 때 아직은 포지션 자체가 좀 중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우리 향후에 우리 주시장 흐름 자체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자체로 뭐 개인들이 순매도가 좀 많지만 이건 큰 의미 없는 수치라 보고요. 앞으로 우리 외국인들이 일단 파생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매매에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들도 또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뭐 오늘 키네마스터라고 이제 솔번이 대주주인데 네. 계속 매각 작업을 했었는데 매각이 안 되면서 오늘 동반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메리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배당을 줄이겠다라 가지고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좀 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L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 어떤 자동차 부품주인데 네. 아마 실적 굉장히 좋아진다 해가지고 SL이 좀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이 계속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JF 엔터라든가 SM,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틈새 시장으로 해서 좀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엔터주 오랜만에 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또 하이브도 오늘 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계속해서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과 함께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네, 이슈킹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순매수를 들어가는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포트에 담다 보면은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지난주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동시에 매수를 했고 동시에 매도를 했는지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5월 10일 지난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 대한항공, 기아, 카카오, 포스코, 삼성증권, 신한지주, 고려아연에서 보면 이제 고려아연 계속 뭐 구리값 인상에 따른 아마 네. 이제 매수자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금융주들 삼성증권이라든가 이제 신한주주인데 삼성증권이 이제 워낙 증권주들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편입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도 계속 은행주들은 보험자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인 어떤 수혜 업종으로서는 일단 은행주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면서 또 은행주들도 꾸준히 매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철강 관련 포스코, 그다음에 카카오는 계속 뭐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카카오도 이날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도 이제 서서히 이제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이런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거라면서 아마 선침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매수는 뭐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매도한 종목 보시면 이제 네이버, LG전자, SK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이제 SK이노베이션 아마 이거는 이제 유가에 따라서 일단은 뭐 주가도 오를 수도 있지만 또 2차 전지 또 테마해가지고 최근에 좀 2차 전지 테마들이 약간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일단 또 매도에 동참하지 않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SOE라고 SK이노베이션은 정유 관련주에서 꾸준히 아마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관의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SOE이 좀 낫지 않을까. 네. 이제 그것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유가가 계속 우상향 트렌드에서는 SOE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날 5월 11일 날 보시면은 이제 KT, 고려아연, LG U+플러스 해가지고 일단은 통신주들이 일단 KT하고 LG U+가 편입이 됐는데 지금 통신주들이 실적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LG U+라든가 KT 이 종목 외에 역시 고려아연도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도한 종목은 이제 전날과 이제 달리 돌변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전기, 전자, LG 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기아, 금호석유, 하나솔루션, 모비스, HMM에서 주로 이제 거기 뭐 HMM도 들어가 있지만 주로 우리 기술주들이 많이 매도에 같이 한 그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주들도 제가 어제 삼성전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조회철이 좀 꺾여야지만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점 논란을 우리가 탈피하는 어떤 시그널을 봐서는 우리 2, 4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나오는 일단 아마 7월 초까지는 우리가 좀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7월 초 실적을 봐야 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혹시 10일 날 보시면은 기아, KT, 만도, 녹십자, SL, 지누스 해가지고 새로운 종목들이 나왔죠. 보시면 이제 우리 그 지누스라는 종목은 그 매트리스 네. 침대 그런 회사인데 워낙 뭐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인도 이런 쪽에서 계속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제 지누스를 이날 이제 처음으로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아마 네. 주가 흐름도 그때는 좋았다가 그 뒤로는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우리가 지누스라는 종목도 계속 이런 이제 특별한 이상한 종목이 튀어나올 때는 아마 네. 이런 종목 흐름을 보고서 조정 받을 때 매수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SL 등 이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제 샤시하고 이제 LED 램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또 이 회사도 워낙 실적이 좋아가지고 SL에 대한 또 목표가를 계속 이번 주에 올리고 있는데 이미 기관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이미 선침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만도 이제 만도도 최근에 뭐 지난번에도 제가 상담을 했지만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아마 만도도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많이 하락했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는지 이날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동시에 일단은 매수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매도한 종목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LG화학, 뭐 네이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주로 동시에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날은 또 H&M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5월 13일의 경우에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코웨이, CA제일제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T 대상해가지고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또 올라왔죠. 그렇죠. 제가 아마 틈새 시장으로 해서 이제 음식료 업종 자체가 이제 계속 곡물가 인상을 해가지고 어떤 수혜를 받을 거라 가지고 지금 이날 이제 순매수, 양매수를 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최근에 오늘 나온 자료 보면은 실제로 뭐 음식료 업종에 도움된 게 없었다. 실적이 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떤 게 좋은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음식료 업종도 틈새 업종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지금 우리 뭐 화이자 백신 뭐 위탁 상단 얘기 나오면서 지금 이제 계속 5월 주목받고 있죠. 5월 21일 날 이제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그렇습니다. 빅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 관련주들이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아마 한동안 우리 21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웨이도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이날 순매수를 보인 거야.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특별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하나그룹이 일단 계속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미래 지금 네. 우리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아마 이날 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아마 1위였거든요. 매수 네. 순매수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마 향후에 또 아마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역시 매도한 종목들은 뭐 카카오라든가 삼성 SDI, 삼성전자, LDC 역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호석유도 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도 실적은 워낙 좋아졌는데 과연 이런 이제 석유화학 업종도 과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 뭐 이러한 어떤 또 고점론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마 네. 금호석유도 아마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14일 날 이제 금요일이죠. 보면은 네. 이제 이날은 삼성물산, 기아, 셀트리온, 삼성 SDI 등 삼성그룹주들이 좀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마 뭐 이재용 회장 뭐 사면 얘기 이런 거 나오면서 또 삼성물산이 우리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의 정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기대감을 해서 삼성물산을 좀 매수한 것 같고요. 또 역시 삼성 SDI도 그런 맥락이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계속 뭐 우리 코로나 치료제 뭐 저기 생산한다 안 한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증권사에도 레포트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매도한 종목들은 이제 카카오, 삼성전자, H&M, 펜오션, LG 디스플레이, 한미약. 그래서 이날은 또 우리 조회철이 좀 꺾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양매도를 하면서 우리 H&M이라든가 뭐 이런 펜오션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이게 어떤 장의 전환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또 이번 주 들어서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시 고차가 된다면은 우리 기술주들은 좀 더 유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에도 여러 가지 뭐 LG 디스플레이,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 한미약품도 지금 우리 생산, ODM 이런
생산 시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미약품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아마 아직은 주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지난주에 일단 KT의 경우에는 이제 3일 연속 기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틀 연속은 고려 아연, 그다음에 네. 기아라든가 카카오,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들이 워낙 많았어요. 보시면은 네. 네이버하고 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들은 뭐 3일 연속 매도를 네, 했으니까 맞습니다.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수가 뭐 좋을 리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라든가 삼성전기, 금호석유, HMM 이 종목들도 역시 이틀 이상 순매도에 일단은 등록된 일단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 카카오, 삼성전자 이걸 종합해 보면은 일단 2일 이상 동시 순매수한 종목은 KT 3일, 고려한 2일, 그다음에 2일 이상 동시 순매도 종목은 뭐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기, 금호석유, HMM까지 약 8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매수 매도를 반복한 종목은 기아 3일 매수 1일 매도, 카카오는 1일 매수 3일 매도, 삼성전자 1일 매수 4일 매도.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3일 이상 매도한 거를 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뭐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뜯어 보면 이제 KT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려 4일 연속 이제 순매수했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순매도를 보였는데 일단 주가가 그래도 29,000원대에서 31,000원대까지 이제 올라왔다. 이제 보면 이제 올라올 때 보면은 역시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도를 했고 이 와중에 일단은 기타 법인은 매도를 한 모습을 보이겠는데 또 마지막 날은 투신은 또 외국인하고 또 매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KT도 계속 우상향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날은 조금 음봉이 나서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KT라든가 이런 통신주들은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0%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국인 지분율을 봤을 때 뭐 외국인 지분이 낮네 이런 걸 보실 게 아니라 50% 기준으로 해서 높다 낮다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한 역시 일단은 3일 연속 순매도를 해서 순매수해서 이 종목이 45만 원대에서 48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또 그 뒤로는 또 하락을 함으로써 다시 원위치가 된 모습인데 아마 오를 때는 우리 투신하고 연기금들이 삼으로써 올랐는데 또 우리가 빠질 때는 또 연기금하고 투신이 또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 주가가 다시 하락세로 도입을 했는데 일단은 차트 자체도 일단은 좀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 차트 자리는.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마 60일선, 5일, 10일, 20일선에서 아마 21선까지 만약에 또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하락한다면은 60일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다시 또 뭐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일단은 우리 구리 가격 인상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뭐 급등하거나 이런 게 없다면은 주가 자체는 거의 일단은 정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계속 지금 뭐 40만 원 돌파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5만 원 이하까지 왔죠. 일단은 네이버도 일단은 이제 편하게 아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투신이라든가 연기금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네이버도 이제 그 동안에 뭐 이슈 메이커였는데 이슈 자체가 좀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차트는 거의 이제 무너진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30만 원대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33만 원 전후로 해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아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RSI가 지금 저수지에 있는데 저수지에서 지금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가 매수 찬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은 네이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이제 유가 인상 최고 이번 주는 좀 강하게 보였지만 지난주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일단 동시에 매도를 한
모습을 보이겠는데 이 와중에도 아마 은행은 계속 순매수를 한 거로 봐서는 아마 또 뭔가 또 이슈가 있지 않은 텐데 역시 이번 주에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인데 SK이노베이션도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아마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오르면은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역시 SK이노베이션 뭐 유가도 중요하지만 2차 전지 어떤 이런 영향 때문에 아마 주가가 오른다, 오일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S-오일만큼은 탄력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뭐 외국인의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죠. 아마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역시 연기금하고 투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뭐 줄기차게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거의 뭐 4월 말부터 5월 중까지 계속 연일 대량 매도를 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멈추기 전까지는 지금 하락세를 멈추지 못할 것 같다. 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거의 주가상으로도 이제 121선 근처까지 왔는데 만약에 121선이 지지가 될지 아니면 밑으로 더 빠지면 또 저수지를 갈 수 있으니까 아마 2만 원대 정도가 아마 저점이 아닐까 일단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LG전자 역시 지금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이제 매도를 한 모습인데 역시 투신하고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했었고 이제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에 동참했는데 외국인들은 보시면은 4월 27일부터 계속 하루만 빼놓고 5월씩 계속 순매를 하고 있죠. 역시 외국인들이 일단은 주가 하락에 일단은 주요 요인이 됐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14일날만 매수에 동참했지 계속 순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역시 LG전자 LG전자였습니다. LG전자 네. 역시 차트가 지금 이제 121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그동안에 뭐 주가가 계속 뭐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외국인이나 기관이 일단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그다음에 투신도 계속 팔고 있고 연기금은 이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 역시 일단은 61선이 이탈되는 모습인데 아마 여기서 61선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은 121선까지 20만 원대 초반까지도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HM는 그동안에 이제 핫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지금 뭐 5만 원을 간다 안 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5만 원 문턱에서 이제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거의 4만 3천 원대까지 왔는데 워낙 뭐 급등을 한 종목이라 뭐 이 그렇죠. 정도 하락은 네.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는 아마 투신사들도 좀 매도에 동참함으로써 아마 이익 실현 차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일단은 이제 큰 수량을 매도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도 계속 매도하는 모습인데 일단 주가 자체는 아직은 이제 고점에 있고 지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섣불리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HMM도 이제 5만 원이 거의 고점이었고 지금 과연 어디까지 또 하락할지 다시 반등할지가 일단은 조회철은 같이 움직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아마 결론 내기는 힘든 것 같은데 RSI도 물론 70에서 나왔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러한 어떤 HMM 해운주들도 아직은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기아 뭐 자동차 뭐 잘 아시겠지만 투신이 지난주에 계속 매수를 엄청 했고 매수를. 영등 매수 아마 주가 흐름 자체도 이제 8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8만 2천 원까지 한 단계 레벨 업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를 많이 보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매수를 반대로 보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덩치 면에서 기아가 약간 좀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같은 자동차라도 일단은 이제 제가 항상 그 폐오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는 사고 고평가 파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우리 기아를 기아차가. 선호하면서 기아는 네. 매수를 하고 현대차는 매도하는 롱앤숏 전략 그거 일환이 안 한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도 뭐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액면가 분할 이후에서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거의 1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보시면은 뭐 연기금하고 투신이 지속적으로 매도라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하지만 거의 매도에 일단 일조를 했다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역시 카카오도 지금
61선이 좀 밑에 온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근데 카카오 보시면은 61선이 이탈됐다라고도 앞에 보시면은 지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만 원, 9천 원, 11만 원대는 아마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계속 우리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는 모습에 지금 뭐 8만 원대가 일단은 무너지는 모습인데 역시 연기금들이면 삼성전자 엄청 많이 팔았죠. 네. 그거를 우리 개인들이 다 받았는데 거기에 또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고 투신도 매도에 동참하는데 이제 금요일 날은 투신이 일단은 매수로 전환하면서 일단은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거기다 불구하고 지금 계속 삼성전자도 이제 121선을 지금 하락한 모습이거든요. 하향 모습인데 과연 여기서 121선을 다시 탈환을 할지 이번에 일단 미국의 일단 정상회담 이제 반도체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그런 이슈도 있지만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 어떤 고점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가 이제 확인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네.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는 이제 종목군이 조금 이렇게 좁혀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한꺼번에 네. 움직이지 않고 이제 종목이 좀 분산되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제 5월 10일 날은 삼천당 제약, 삼천대는 최근에 계속 주가가 오르는데 이거 이제 우리 안구 눈 관련 이제 약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네. 삼천대제약 계속 최근에 보면은 어제도 좀 오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흐름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원수 글로벌 계속 뭐 러시아 백신 관련주였죠.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우리 mRNA 관련주, 그다음에 HLB,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에서 이날은 주로 우리 코스닥에 있어서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일단은 기관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고 순매도 종목은 이제 대주 전자재료, 이제 엔지캠 생명과 셀트론 헬스케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코스닥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떤 공통무 없이 각자 이렇게 매수하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 이제 동시에 매도한 종목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5월 11일 날은 이제 파라다이스, 휴젤, SJ 그룹 해가지고 보면 이제 소비재들이 이제 오르는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SJ 그룹 보시면 이제 칸골이죠. 칸골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는 이제 우리 지금 보면은 카지노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세 종목이 있는데 GK라고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 있는데 지금 파라다이스가 제일 먼저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대장주로 지금 나섰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라다이스가 아마 1등주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같은 카지노주라 하더라도 뭐 롯데 관광개발이나 GK보다는 오히려 파라다이스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류 관련주 해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틈새 시장을 해가지고 섬유 의류 관련주들도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매도한 종목들은 뭐 셀트론 헬스케어, SK 머티리얼스, 원희 IPS, 실리콘옥스, 네페스, ST팜, 제넥신 해가지고 주로 이제 바이오주가 있지만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매도에 동참을 볼 수 있죠. 역시 이런 기관의 외국인들이 어떤 장을 보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아니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네.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5월 10일 날은 휴젤, 휴젤은 계속 지금 어제도 그렇고 지금 계속 11일 날로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네. 우리 기술 투자 인크로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역시 이제 우리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아마 이런 종목들 계속 비트코인이 어떤 상승 하락에 따라서 이제 매수 매도가 지금 이제 계속 등락이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다음에 일단은 인크로스라든가 인크로스는 이제 우리 저게 인크로스가 저거예요. 디지털 광고하는 회사인데 디지털 광고. 네. 인크로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카카오 게임스도 이날 유일하게 일단은 순매도에 일단은 동참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 날은 이제 JYP 엔터, LNF, SFA, SM 그래가지고 보면 JYP 엔터하고 SM을 금요일 날 외국인 기관이 선침을 했는데 역시 이번 주에 아마 이 종목들이 목표가를 올리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기관 외국인들이 이미 목표가를 올릴 줄 알고 그보다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이제 매니저들도 탐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이 하반기에는 오를 수 있다 해가지고 미리 선침을 하면서 엔터주들 미리 선침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LNF도 뭐 2차 전지 관련주든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날 좀 매수한 것 같고요. SFA도 지금 오늘 또 매수가 목표가를 올린 회사가 있었어요. 증권사. 역시 이런 기관 외국인들이 선취매를 하지 않았나. 네. 어차피 뭐 회사 뭐 다 탐방 다니면은 어널리스트가 이제 레포트를 내기 전에 이미 뭐 다 알 수는 있거든요. 같이 저희 탐방을 가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레포트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투신하 외인들은 매수에 네. 가담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매다운 종목 카카오 게임즈, 히온스 글로벌, 태영 로직스, 현대 바이오, 서린 바이오, 이제 바이오주들을 매도를 했고 태영 로직스도 역시 이제 택배 관련주인데 이제 최근에 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일을 안 보여주셨어요. 아 그렇나요? 네. 13일 죄송합니다. 네. 13일 날 보시면 역시 콜마 B&H, 위메이드, 서린 바이오가지 이제 우리 콜마 B&H는 뭐 화장품 회사인데 역시 이 종목은 이제 중국향 그런 매출이 높기 때문에 아마 중국 기업, 중국 법인의 어떤 실적에 연동이 되는데 어쨌든 간 이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보면 항상 이제 우리 게임즈 중에 이제 위메이드가 여러 가지 지금 이슈를 메이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보면 이제 소송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네. 뭐 소송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위메이드에 거의 뭐 유리하게 끝나지 않는 생각이 되는데 항상 보면 이제 소송 관련해 가지고 발목을 잡았는데 근데 지금 게임주들은 아시다시피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워낙 또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어떤 그 게임이 나올 때마다 어떤 그 예상보다 접속률이 높아지면은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게임들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종목이 독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 BM, 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원익 IPS 보시면 역시 이 반도체 부품의 대표적인 종목이 원익 IPS인데 계속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봐서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런 시각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정리해 보시면은 일단은 순매수한 종목은 휴젤 네. 이틀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휴온스 글로벌은 서린 바이오 같이 매수매도 반복을 했고, 그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라든가 원익 IPS,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은 연속해서 매도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들이 뭐 주가 흐름 자체가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일단 2일 이상 순매수한 종목은 휴젤, 동시 순매도한 종목은 셀트론 헬스케어, 원익 IPS,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동시 매수매도 반복 종목은 휴온스 글로벌, 서린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휴젤을 보시면은 거의 기관들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아마 18만 원대부터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했고, 이제 외국인들도 지난주에는 아마 이제 매수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기금들하고 투신이 휴젤을 조금씩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 자체도 지금 15만 6천 원, 3월 달에 18만 6천 원을 일단은 저점을 찍고서 지금 거의 20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인데 휴젤도 보시면 역시 3월 초에 아마 우리 RSI가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잠깐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 모습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지고 한 번 더 이제 내렸지만 일단은 거의 15만 원대에서 21만 원까지 약 한 30% 이상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가 역시 제가 이런 어떤 대형주들 좋은 종목들은 RSI만 잘 이용을 해도 크게 실패는 안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RSI가 저수지에 있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또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은 그리고 시간이 뭐 2, 3개월 정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식을 우리가 보면 너무 급하게 하면은 굉장히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네. 느긋하게 그래서 뭐 진짜 나는 데이 트레이닝으로 단타를 해야 된다. 테마주를 하는 사람들은 뭐 그쪽으로 해서 뭐 단타를 뭐 1분 뭐 3분 보고 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도 없어. 하루 종일 뭐 이 단말기 볼 수도 없고 직장인인데 어떻게 하루 종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RSI만 잘 연구를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리고 꾸준히 기다려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충분히 수익이 나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내 종목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RSI, 뭐 차트는 사실 뭐 우리가 맹신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RSI가 우리가 고점이나 저점이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지표인데 사실 이제 개인들은 스타캐스틱을 많이 보고 아마 기관들은 RSI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RSI는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안 알려져 있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보편적으로 워낙 뭐 전문가들이 차티스트들이 뭐 스타캐스트만 가지고 뭐 이렇게 리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RSI를 더 중요시한다는 걸 알면서 이쪽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저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은 뭐 전에 공매도 때문에 워낙 뭐 타켓이 됐었는데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매출 이런 거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 범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셀트리온이 일단은 넘겨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는 셀트리온 제어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셀트리온 자체가 과연 이게 뭐 실적이 좋냐 나쁘냐를 알 수가 없고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재고가 늘어나에 따라 줄어나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 그룹 자체는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생산한다라 가지고 주가가 반짝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생산했다는 내역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매도 타켓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대해서 좀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거의 지금 뭐 그렇죠. 저수지에 네. 나와서 잠시 좀 올랐지만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인데 아마 네. 셀트리온은 뭔가 이런 어떤 매출에 대한 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건 확실한 어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매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좀 늦게 사더라도 네. 확인한 다음에 사는 게 셀트리온은 우리가 뭐 여기 삼명제들 종목들을 아마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는 이제 워낙 뭐 반도체 관련주여 가지고 오를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러한 어떤 급락을 하는 종목이라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역시 연기금들이 매도를 하는데 워낙 대량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4월 말부터 보시면 매도가 반복이 됐지만 매수할 때는 소량, 매도할 때는 뭐 대량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연기금들, 그다음에 사모펀드, 투신도 마찬가지죠. 투신도 보면은 뭐 거의 이제 매도 일간이고 매수할 때는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게 아마 주가에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매도를 일간하다가 지난주 아마 금요일 날은 이제 매수를 함으로써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지만 아직은 좀 원익 IPS도 지금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121선을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21선을 재차 하회를 한다 하면은 아마 원익 IPS도 일단 주가 흐름 자체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게임즈 자체도 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크게 지난주에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했죠. 네. 지금 뭐 5만 원대가 이제 무너졌다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 네. 역시 투시는 뭐 큰 의미는 없고 뭐 연기금들도 큰 의미 없고 이거는 이제 사모펀드 그쵸. 사모펀드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사모펀드는 아마 장외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블락들이라든가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모펀드들이 그동안에 이제 상장 당시에 있던 어떤 락업이 걸린 물량들이 아마 최근에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차트도 완전히 뭐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아마 여기서 좀 더 오르려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121선을 전후로 해서 당분간은 아마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뭔가 이슈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워낙 뭐 이 종목들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올리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즈 역시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뿐 아니라 다른 게임즈들도 하락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게임 업계가 지금 이제 인건비 계속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뭐 하반기나 이때 대해서야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온스 글로벌 역시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투신들이 계속 매수 반복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데 최근에는 외국에서는 좀 순매수보다는 순매도보다는 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좀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상단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휴온스 글로벌 또 어떤 호재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네요. 예측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 종목이 일단은 서린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서린 바이오는
뭐 역시 이제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mRNA 관련해 가지고 뭐 위탁 생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투신이 일단은 사는 날은 오르고 파는 날은 일단은 빠지는데 14일 날은 이제 투신이 파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올렸죠. 서린 네, 바이오. 그래서 아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린 바이오가 지금 뭐 거의 장대 양봉이 지금 두 번이 났죠. 그래서 네. 오늘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가 자체는 굉장히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빠지네요. 네, 제가 볼 오늘은 때는 4.7% 정도 예, 빠지고 그래서 아마 있습니다. 이 종목도 아직은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짐으로써 그 거래량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아마 우리가 이번 주 우리 그 미국 정상,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 바이오주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 뭐 현대차에서 이런 종목들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이 또 미국 증시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영향이 있어서 아마 미국 시장도 어떤 변동폭이 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어떤 방향성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우리 내일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한국 증시는 쉬는 날이지만 또 다양한 또 이슈들이 있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2부 여기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목요일 오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ISM 반기 경제 전망과 함께 4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미국 증시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목요일 오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